안녕하세요. 권시연입니다. 오늘부터 연도별 기출분석 시작하죠. 그래서 OT 간단하게 하고 수업 진행할 건데요. OT 자료 보시면 이제 강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최근 나온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기출 분석하게 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러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응용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해온 개념들을 문제에 내가 잘 적용할 수 있는가 또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잘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제가 시범을 보임으로써 이제 응용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유형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빈출 개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효율성을 이제 챙겨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리고 정리를 하고 이제 인출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핵심 이론들을 내면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큰 목적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연도별 기출 분석하실 때 거의 10년치를 가지고 하시죠. 근데 저는 이번 강의에서 최근 3개년만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에서 23학년도 문제만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시면 강의를 들으니까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제 강의를 듣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개별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제가 10년치의 강의를 만약에 제공을 해드리면 지금 이게 10시부터 7시까지 강의인데 이것을 다 듣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개별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강의만 듣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핵심 이론을 내면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따지고자 저랑은 최근 3개년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대신 선생님들께서는 10년치를 개별적으로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최근 3개년의 연도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첫 번째로 지문에서 핵심어를 찾는 연습을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답안 작성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은 무엇이 있는가 확장하는 것까지 함께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저와 함께 해봤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나머지 기출 분석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실 때 선생님께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답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막막하다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제 개별 메일이나 아니면 카페나 아니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4주차에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러한 과정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저랑은 이제 3년치를 보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강의 자료 부분이 있는데 제 강의 자료는 두 가지가 나갈 거예요. 연도별 기출 문제와 핵심 정리 강의 노트가 나갈 건데요. 일단 연도별 기출 문제 부분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줄도 그어 놓고 이제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그리고 답안은 무엇인지 이제 모범 답안을 다 작성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예습을 하실 때는 요것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답이 없는 그냥 깨끗한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시고요. 그때 문제 푸실 때 답안 작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서 단서를 얻었는지 그것들도 함께 이렇게 제가 표시한 것처럼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권시연은 어떤 답안을 작성했는가, 그리고 권시연은 어디서
이제 이 답안을 추론을 했는가, 단서를 찾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찾으신 단서와 그리고 작성하신 답안과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정리 강의 노트도 제가 같이 나눠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강의 중에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것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개별 공부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고자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험 생활할 때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형태를 보시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좀 익숙하시죠? 일단 문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는 어떠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핵심어 부분이 있어요. 핵심어는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문에 나온 핵심어들을 작성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와 상관없이 이제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내가 인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핵심어들도 함께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아예 백지 인출처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책을 찾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출을 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만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적용되진 않았지만 그 개념과 연관된,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라던가 하위 개념들 아니면 주변 개념들을 함께 정리를 해주셔야 이제 다음 시험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확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이러한 노트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면 정말 핵심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더 추가를 해 주셔야지만 선생님들만의 이제 핵심 개념 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카페에 가시면 이거 양식이 그대로 있으니까 인쇄하셔서 같이 추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거 활용을 해서 좀 더 추가해서 선생님만의 노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이거 잠깐 끊기네요. 이제 강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강의 계획 보시면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로 좀 나누어서 할 거고요. 자, 여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함께 가질 거예요. 자, 이제 1차 시에는 우리가 오전에는 유아특수를 볼 거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초등특수와 중등특수를 볼 건데, 이제 선생님들 이제 나는 유아특수라고 유아만 들을 거야. 그리고 나는 초등이라고 초등만 들을 거야. 이렇게는 듣지 않으시겠죠.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이제 유아에서 나왔던 문제가 초등, 중등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중등에서 나왔던 문제가 유아, 초등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모든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듣다 보면 사실 뭐 유아특수 선생님들께서는 전환교육 학습장에는 보지 않는데 여기에 나오더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아특수 교육에서는 이제 유아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렇게 개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초등이나 중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내가 조금 버리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 내가 이 강의를 들어서 그리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함께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나랑 아예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 라고 하시면 이제 좀 스킵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거나 한 번 더 확인해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 전체는 모두 다 듣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4주 간의 강의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1주에서 3주차까지는 각 학년도에 따른 기출 분석을 할 거고요. 4주차를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4주차인데요. 이제 4주차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13학년도에서 20학년도까지 중에 유초중 기출문제 Q&A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3학년도에서 20학년도 기출 문제들 중에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어보셨을 때 잘 모르겠는 개념 아니면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을 카페 게시판이나 아니면 제 메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직강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들을 모아서 제가 마지막 주에 약간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다시 재배치해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기출 문제들로 구성이 된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모아서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려면 좀 일찍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주차 까지 요 내용들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기출문제 중에 잘 모르겠는 거 있으시면 카페나 메일 아니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셔서 이제 요거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 이제 문제로 나와야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 공부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이죠. 강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제 강의를 계속 듣는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개별 학습이 없다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효율성을 챙겨가시긴 하지만 제 강의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항상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전략을 볼 건데요. 일단 단기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보시면 예습과 복습이에요. 요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도 이제 항상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습과 복습 항상 해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적으면 문제 안 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일요일까지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일요일까지 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보내면 첨삭까지 가능하다. 그럼 항상 푸셔야겠죠. 그래서 직접 풀어보시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강의 후에는 이제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한 번 더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노트 나눠드렸지만 거기에 없는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채워가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말로 인출해보고 로 인출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0일에서 뭐 8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냐 했을 때 머릿속에 개념 지도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 문제 푼 거 엄청 많죠. 이것이 머릿속에서 혼동되어 있으면 나중에 꺼내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머릿속에 개념 지도를 이제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 구조화해서 암기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내가 실수를 많이 했던 영역 그리고 인출이 잘 되지 않는 영역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효율성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로는 이제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뭔가 배워가면서 희열과 보람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우울이라는 감정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희열과 보람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셔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OT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보실 건데요. 자, 2021학년도 공립특수학교 유치원 거 먼저 볼 거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A 펼쳐보시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와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이 지문에서 좀 챙겨갈 수 있는 개념들이다, 챙겨갈 수 있는 예시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제가 표시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처음에 이제 문제 제일 큰 부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소문항들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푸셔야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볼 건데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유아특수교사 최교사가 통합학급 김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사실 그냥 나눈 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통합학급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통합교육 현장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제 특수학교일 때랑 통합교육 현장일 때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학급이라는 게 나오면 통합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문항으로 가서 보시면 2018년에 응용특수교육공학센터 캐스트에서 제시한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 중에 기억에 해당하는 원리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먼저 보면 이제 기억에서는 UDL 원리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해서 교수 전략의 장점을 2가지 쓰시오 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에서는 촉구 유형이 무엇인지 찾는 거구나 이렇게 소문항을 확인한 다음에 지문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활동이 어땠는지 물어보고요. 이제 발달지체 유아 나은이가 언어 발달이 늦어서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동물 이름 말하기 활동을 할 건데 그것은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하여 계획하면 어떨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와 관련해서 유아들이 동물 인형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각자 좋아하는 동물 인형들로 노니까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아들이 좋아하는 동물 인형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동물 인형들 중에 교사가 선택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직접 골라서, 그러니까 직접 선택해서 놀이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와 관련해서는 무엇이죠? 다양한 방식의 참여 수단이죠. 그래서 요걸 보고 참여 수단 제공을 찾아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요것을 찾아낼 때 다 읽지 않더라도 관심과 흥미 요 부분만 보더라도 참여와 관련된 건가? 라고 바로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하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니은 교수 전략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은이의 개별화 교육 목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모든 일과 과정 중에 포함시켜서 지도할 수 있대요. 개별 유아의 IP 목표를 유치원 일과 속에서 포함시켜서 삽입시켜서 하는 교육, 이거 무엇이라고 하나요?
활동중심 삽입교수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은 활동중심 삽입교수이고요. 그러면 활동중심 삽입교수와 관련된 장점을 두 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선생님들께 모금 답안을 여러 개 보여드리려고 많이 썼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딱 두 가지만 쓰셔야 돼요. 이제 유의사항도 보시면 이제 여러 개를 썼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숫자를 세어서 딱 두 개까지만 채점을 하고 그 뒤는 버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효율성을 챙기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활동중심 삽입교수와 관련해서 장점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있죠? 유치원 일과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일과 속에서 IP 목표를 삽입해서 가르치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교육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과 중에 계속 목표를 삽입해서 가르치다 보면 이제 목표를 배우고 나서 바로 즉각적이고 기능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번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죠. 그러한 장점들을 선생님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 잠깐 보시면 이건 문제 푸는 거와 상관은 없긴 한데, 여기 지금 최교사는 특수교사고요. 이제 김교사가 통합학급 교사인데 최교사가 김교사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개별화 교육 목표는 김교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당하는 사람은 김교사가죠. 김교사가 모든 일과 과정 중에 포함시켜서 지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활동중심 삽입교수는 특수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학급 교사, 일반 유아 교사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 같이 찾아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장 가시면 활동중심 삽입교수 나만의 책임은 아니구나. 그렇지만 일반 유아 교사가 이러한 방법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쳐주고 함께 진행하려고 해야겠구나 라는 거, 여기 선생님이를 가지고 약간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얘기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제 챙겨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자면 이제 촉구 유형을 디귿과 리을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려면 일단 활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겠어요. 그래서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동물 인형에 관심을 보이고 놀이 활동에 열중할 때 나은이에게 동물의 이름을 말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은이가 동물의 이름을 말하는 게 개별 목표인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호랑이라고 대답하고, 이 호랑이라고 대답했을 때 이게 정반응이면 칭찬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뭐야? 라는 변별 자극, 그러니까 호랑이 인형과 이건 뭐야? 라는 변별 자극을 함께 제공을 하고, 이 변별 자극에 대해서 정반을 잘 대답을 하면 칭찬을 제공을 하고요. 그런데 이 정반응을 할 때 학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제 촉구를 사용한다, 촉진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어흥이라고 말을 해서 학생이 호랑이를 기억할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촉진, 무엇일까요? 어흥은 교사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촉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호랑이 동작을 보여주면 호랑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것은 교사의 몸짓을 가지고, 호랑이라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호랑이를 떠오르게 하는 거니까, 정반응을 떠오르게 하는 거니까
몸짓 촉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셨던 부분이 이제 호랑이 동작을 보여주면이 이제 동작을 보여주는 거니까 모델링 촉진, 시범 촉진 아닌가? 라고 헷갈리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왜 모델링 촉진, 시범 촉진이 아닌가 하면 시범 촉진, 모델링 촉진 같은 경우에는 정반응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활동에서 여기 예시에서 정반응에 대한 시범을 보여준다 하면 학생이 해야 하는 행동이 지금 정반응이죠. 그것은 호랑이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시범 촉진은 교사가 학생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나은이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호랑이라고 답을 말해주는 거, 답 말하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것일 때 시범 촉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호랑이 동작을 보여주는 것은 정답을, 정반응을 추론하게는 해주지만 이거 자체가 정반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짓 촉진이라고 본다라고 구분해서 선생님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강의 노트를 가지고 좀 볼 건데요. 핵심 정리 노트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쪽 페이지 1쪽 넘겨서 보시면 문제 1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UD의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정의를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보편적 학습 설계 정의를 암기를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든 학생, 그리고 교육과정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학생들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설계. 우리가 이 문장을 통째로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핵심어 위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모든 학생,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일반성과 특수성 고려하는 설계이다. 이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 부분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표상 수단,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 수단, 다양한 방식의 참여 수단이 있는데요. 표상 수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지적 네트워크라고 해서 위에 보시면 무엇을 학습하는가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상 수단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제공하는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예시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 수단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네트워크라고 해서 어떻게 학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학습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학생의 학습 전략이나 표현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행동과 표현 수단이다 라고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참여 수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동에 잘 참여하려면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가, 끈기 있게 참여하는가 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여는 흥미, 그 다음에 관심, 아니면 뭐 지속적인 노력, 끈기 요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표상수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학습 내용을 제시를 할 때 정보 제시 방법을 학습자에게 맞추어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제시 방식과 관련된 예시들이 지문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언어와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명료하게 해주는 것들, 그리고 텍스트를 제공한다면 텍스트의 뭐 문법이나 글의 짜임새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제시하는 거, 학습 자료 제시하는 거 교사가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교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학습하는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배경 지식과 연결한다 라고 했을 때도 표상수단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과 표현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의 입장에 좀 더 초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응답하는 방법, 그리고 자료 탐색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고요. 그리고 학생이 사용하는 도구나 보조공학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그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 매체들 제시하기,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하고 강화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행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실행 기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흥미를 돋우는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을 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활동에만 집중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위협이나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를 갖게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를 가지려면 자기 조절을 잘 해야겠죠. 충동성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대처 기술 전략, 자기평가, 성찰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문제에서 이것과 관련된 예시들이 나오고 이것이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 중에 무엇이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 표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 표의 예시들을 지문과 좀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동중심 삽입교수가 나오는데 이건 유아특수교육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이죠. 활동중심 삽입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애 유아에 대한 교수 활동을 삽입해서 실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활동중심 삽입교수 정의 외우실 때 일반 유아교육과정의 운영 아니면 유아교육 기관에서 진행되는 일과와 활동 중에 라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 유아의 IP 목표를 삽입해서 학습하는 거라고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핵심어는 일반 유아교육과정, 그리고 장애 유아의 교수 목표, 장애 유아의 IP 목표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같이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실행 절차예요. 실행 절차에서는 보시면 처음에 교수 목표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교수 목표는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 IP 목표도 있지만 유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와 활동의 활동 목표들도 함께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 일과 중에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어떻게 삽입할 것인가, 개별화 교육 계획 목표가 삽입될 수 있도록 목표를 좀 수정하는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목표를 수정하게 되면 이 목표를 가르칠 수 있는 학습 기회에 대해서 찾아보아야겠죠. 그래서 학습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일과 및 활동을 분석하게 되고요. 이때 많이 활용하는 게 활동 기술 도표예요. 그래서 활동 기술 도표 사용해서 학습 기회들을 확인을 하는데, 학습 기회가 너무 적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넣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 기회까지 우리가 구성을 하고 나면 삽입 교수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우리가 실행을 할 때는 중재 충실도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중재를 잘 하고 있는가도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항상 교육 프로그램, 중재 다 하고 나면 평가하죠. 그래서 학생이 성과를 이루었는지 평가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진행한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가, 프로그램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었던 것은 이 중요성, 장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저는 활동중심 삽입교수와 관련해서 실행 절차까지 같이 넣어 놓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의 개념들도 함께 정리를 선생님들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촉구, 촉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출 문제로 넘어가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아까 앞서 설명했던 이제 노란색은 문제풀이와 관련된 개념,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자체와는 이제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지문에서 좀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같이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문제 일단 보시면 다음은 유치원 초임 유아특수교사 김교사와 동료 유아특수교사 박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2번에서는 큰 문항은 딱히 저희에게 힌트를 주는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소문항 보시면 이제 김교사가 바깥 놀이터에서 기억에 목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발문의 예를 한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억의 목표를 평가할 때 니은을 고려하여 디귿을 2가지 쓰래요. 디귿 2가지 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두 교사의 대화를 바탕으로 우연히의 강점은 한 가지 쓰고요. 이 강점에 기반한 우연히의 교육적 요구가 무엇인지, 강점과 관련된 교육적 요구라고 하니까 강점이 있다면 이것과 관련된 약점은 무엇인가를 찾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점을 보인 영역과 관련된 약점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문제 보시면 이제 박 교사가 선생님 우연히의 1학기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했는데 제가 개별화 교육지원팀에 줄을 그었죠. 그래서 요건 사실 문제 푸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가지고 인출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그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랑 그리고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특수교육법 관련해서 우리가 인출할 게 정말 많죠.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인출을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셔야 이러한 부분들을 잊지 않고 계속 복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자면 이제 우연히의 적응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우연히는 등원할 때 울지 않고 엄마와 잘 헤어지는데 우연히의 IP 목표는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 교사가 지금 우연히는 교사가 제시하는 놀잇감에는 1분에서 2분 정도 관심을 보인대요.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점을 하나 우리가 찾았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래가 같이 놀자고 해도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다. 요것은 약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약점도 한 가지 찾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놀잇감을 선택하진 않지만 스스로 놀잇감 선택하지 않는 거 요것도 약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약점을 우리가 두 가지 찾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많다. 친구들의 놀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는 거겠죠. 친구의 놀이에 관심이 있다. 요걸 가지고도 강점으로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점 두 가지 찾고 약점도 두 가지 찾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우연히는 제시된 두 가지의 놀잇감 중에 한 가지를 스스로 선택하여 친구 옆에서 3분 이상 놀 수 있다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려고 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목표와 관련해서 기억에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행동 목표, 교육 목표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작성을 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요소가 세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죠? 일단 행동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이 발생하는 조건이 제시돼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성취했다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죠. 그래서 행동, 조건, 그리고 성취 기준 이것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 부분 보시면 우연히는 제시된 두 가지의 놀잇감 중 한 가지를 스스로 선택하여 친구 옆에서 3분 이상 놀 수 있다 해서 행동은 뭐예요? 행동 먼저 보자면 놀잇감 중에 한 가지를 스스로 선택하여 놀 수 있다. 친구 옆에서 놀 수 있다까지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것이 행동이고요. 그러면 이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이에요? 제시된 두 가지 놀잇감, 그러니까 놀잇감을 두 가지 제시해 줄 거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은 3분 이상, 이것이 성취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행동, 조건, 성취 기준으로 분류한 이유는 우리가 기억의 목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발문의 예를 쓰라고 하니까 목표 행동, 행동과 관련된 발문을 써야 되는 것이어서 행동이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 놀잇감 중 한 가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친구 옆에서 놀 수 있다가 행동이니까 요것과 관련된 발문을 예시로 선생님들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시 써주실 때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 아니어도 되고요. 뭐든지 상관없지만 이 안에 놀잇감을 선택하는 것과 친구 옆에서 놀이하는 목표 행동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각각을 나누어서 이야기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목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발문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럼 여기서 우연히가 해야 되는 목표 행동은 무엇이지? 먼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부터는 이제 우연히의 뭔가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3번도 같이 여기만 보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풀자면 일단 강점 한 가지 쓰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점 두 가지 찾았죠. 놀잇감에 관심 가진다. 친구들이 노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그럼 요거 같이 합쳐서 이제 놀잇감과 친구들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강점 찾으면 되고요. 이러한 강점에 기반한 교육적 요구라는 것은 강점이 있는 영역의
교육적 요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강점이 있는 영역은 놀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놀이와 관련해서 약점 찾아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스스로 놀잇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저는 여기 목표에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어서 또래가 같이 놀자고 해도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다를 여기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에 있는 거 두 가지 찾았다면 그 중에서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또래의 놀이 시작 행동에 반응하는 행동을 습득해야 한다라고 교육적 요구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질문 보자면 우연이가 목표 행동을 습득했다는 걸 확인하려면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 평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김 교사는 1시간 동안의 자유놀이 시간 중에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 스스로 몇 번 선택하는지 빈도를 기록을 해서 비율을 측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회를 제공을 하고 빈도를 측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빈도기록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빈도기록법을 통해서 선택하는 행동의 횟수를 세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자면 이 목표 행동 습득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측정 차원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니은을 고려해서 디귿을 두 가지 써야 되는데요. 디귿을 두 가지 써라 라고 했을 때 디귿은 또 다른 측정 차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니은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빈도를 제외한 다른 측정 차원은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 쓰는 거고요. 그래서 측정 차원을 선생님들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측정 차원이라는 건 행동의 차원이죠. 행동의 차원에는 무엇이 있어요? 일단 지문에 나온 빈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시간, 지연시간, 그리고 강도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측정 차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6가지를 다 써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목표 행동 습득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차원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놀잇감 중에 한 가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친구 옆에서 놀 수 있다와 관련해서 어떤 측정 차원이 있는가라고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일단 친구 옆에서 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하고 있는지 지속 시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 시간을 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놀잇감 제시해서 선택 기회 준다라고 했었죠. 선택 기회 제공했을 때 고르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지연 시간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강도 같은 경우에는 강도는 여기서 쓸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강도를 여기다가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태랑 위치가 있었는데요. 형태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형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형태는 괜찮으냐면 이제 친구 옆에서 어떻게 놀이하고 있는지 놀이 형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형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정말 친구 옆에서 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모범 답안으로 지속시간, 지연시간까지 썼지만 요게 가장 좀 적절하긴 하지만 요거뿐만 아니라 형태와 위치까지 해도 정답으로 채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거 측정 차원 묻는 거다. 그래서 관찰 기록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행동의 차원 쓰는 거다라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3번부터는 잠깐 쉬고 와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